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2월 4일 입춘.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입춘부터 띠가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병원년은 입춘부터 시작이에요. 병원년은 언제 시작되느냐? 2월 4일 5시, 새벽 5시부터. 그러니까 2월 4일 4시에 태어나면 말띠가 아닙니다. 말띠가 아닙니다. 입춘에 났어도 말띠 아닌 겁니다.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또 음력설까지 또 한동안 남았죠. 음력설은 더 뒤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는 게 있어요. 십간이라고 하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이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하고 그 12지라 그러고 이걸 십간이라 그러고, 요 두 개를 십간과 12지를 쭉 이렇게 결합해서 순서쌍으로 놓으면 그게 이제 십간이라는 게 있고 10개, 그 다음에 12지가 있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리고 이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랑 이렇게 겹쳐 놓으면 지들끼리 막 이렇게 순서쌍으로 겹치면 그게 총 합이 60개가 돼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빼고, 그러면 그걸 60갑자라고 하고, 그래서 십간 12지를 곱해서 60갑자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바퀴 다 돌면 환갑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 시작되면 진갑, 다시 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나아간다. 그래서 진갑. 아니 뭐 다 들어보신 얘기잖아. 여러분들은 이미 지났지 뭐. 두 갑자째 이제 들어오고 있잖아. 두 갑자 120 한번 도전 이러면서 120 한번 가보는 거지. 그리고 요거를 오행으로 하면, 오행이 목화토금수예요. 목화토금수.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주일. 그러니까 해달이 제일,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해달이 제일 중요하고 큰 거예요. 해가 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달은 사실 좀 착각, 시각적 착각. 그렇게 해서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뭐 달이,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는 해하고 달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일식월식이죠. 그러니까 겹쳤을 때 거의 가리죠. 그래서 해면 일일 거고 달이면 월이겠죠. 그래서 이걸 음양이 되는 거고, 요 5개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면 음양 오행을 합치면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칠요라고 합니다. 7개의 별요라는 뜻이에요. 별. 그러니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목화토금수까지만 눈으로 보인대. 목화토금수. 그러니까는 수금지와 목토, 그다음에 천해명은 안 보이는 거예요. 천해명은 이제 망원경이 나와야 보이는 거고, 몰라 우리가 쓴 사람은 저 목화토금수도 안 보여요. 제가 본 거는 금성 외에는 없습니다. 금성 샛별, 이렇게 해질녘에나 이럴 때 보면 되게 밝으네. 해 뜰 때, 그게 이제 궤도 20율이라고 그래서 금성이 도는 각도하고 지구 도는 각도가 약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해질 때, 해 뜰 때 엄청 빛나게, 마치 약간 랩다이아처럼 다른 별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밝기로, 그렇게, 그렇게 나타나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밝음을 연다, 새벽에도 보이니까 밝음을 연다라 해서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태백금성, 크게 밝은 금성이라고도 해요. 태백금성. 그리고 별자리 중에는 눈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애 중에는 해, 달 빼놓고 제일 밝은 애예요. 제일 밝은 애. 그거는 뭐 그냥 가까우니까 밝은 거예요.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뭐 금성이 뭐 대단할 게 있어. 그래서 금성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LG로 막 그만해. 뭐 그러려네. 아유 추울 때 와가지고 그 뭐 재밌자고 하는 거지 뭐 별거 있어.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오행이라 그러고 이거를 음양이라 그러고. 그래서 음양오행. 그리고 그건 다 별자리랑 관련되기 때문에 칠욕, 7개의 별들.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야. 지금은 우리가 행성, 항성 뭐 이런 걸 구분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런 구분이 어디 있어? 해하고 달하고 맞짱 뜬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달 입장에서는 진짜 대단한 거고 그렇게 평가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 해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거지. 해 눈으로는 달이 보이지도 않을걸? 저거 어디 먼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 맞잖아. 태양계 전체를 싹 몰아넣어서 갈아도 태양의 몇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게 태양이 강력한 거예요. 압도적인 일광 체제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봤으니까. 그리고 그 너머의 천체들은 갈릴레이가 뭐 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못 보는 거고 망원경 발견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치료, 그러니까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기독교 일주일 그거 아니고요. 음양오행의 일주일입니다. 음양오행의 일주일. 근데 서로 간에 그게 맞은 거죠. 우리도 저렇게 봤던 거고 쟤네들도 그냥 일주일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그냥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개념에서의 일주일은 아닌 걸로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오행이 이름 지을 때 뭐 이럴 때 다 들어가는데 뭐 복잡해요. 음양오행이 좀 복잡해. 서로 아구도 안 맞아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게 더 옛날 거고 오행이 조금 뒤에 거예요. 오행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밝고 어둡고 이런 빛과 그림자 이런 개념들은요. 남성, 여성, 뭐 하늘, 땅 이런 개념들은 진짜 오래된 개념이에요. 왜? 2개밖에 안 나오죠. 이게 가장 단순한 거 아니겠어요? 딱 이진법이거든.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5개까지 셀 정도의 이게 안 돌아갈 때 만들어진 거야. 이게 주역을 이루는 거고 그걸 대대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책에도 써놨는데 대대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참 그런 얘기 한번 써보려고 했다가 저걸 굳이 써야 되나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의 연기법하고 이 대대법이 비슷해. 근데 대대법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대대법이 과연 연기법에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한 거를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둘 다 상대론이에요. 둘 다 상대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불교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 쓰는 걸로 그거 학부 때부터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오행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잘 몰라요. 서경 홍범편에 보면 홍범구주 할 때 오행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100% 믿지를 잘 못하겠고 그렇게 되면 그 주나라 초기 그러니까 3000년도 더 옛날에 만들었다는 건데 그 정도로 오행을 생각할 정도로 이게 잘 안 돼요. 인간의 머리가 급격하게 발전한 겁니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행도 오래된 거예요. 오행도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나무, 불, 물 이거는 금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속은 쇠라기보다는 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쇠붙이, 흙,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연대가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대가 훨씬 뒤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 생각을 못 한다니까 인간이. 의외로 인간들의 생각이
그래서 3000년 전에 저런 사고를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오행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를 보면 전국시대쯤 돼서 추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추연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때 오덕 종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왕조들이 이렇게 순환한대. 이렇게 순환한대. 막 해가지고 진시황의 진나라는 수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은색을 숭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나무는 파란색이고, 파란색. 이게 칠판이 좀 그지 같죠? 좀 일어나서 쓰기도 그렇고, 뭐 돌리기도 좀 그렇고, 애매하죠? 그냥 반틈밖에 안 써. 자, 봐봐. 자, 목, 그 다음에 화, 토. 토는 어디가 갈까? 토, 금. 화가 일로 가야 돼. 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이 이렇게 해. 오행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동쪽에는 나무, 동쪽이니까 파란색, 파랑. 그리고 동물은 파란 동물로서 최강자. 그게 청룡입니다. 청룡하면 MBC. 그거 알아들을 정도면 또 오래된 사람이에요. 오래된 사람이에요. 남쪽은 빨간색 색깔, 빨간색. 이게 청룡이 뭐냐면 비늘 있는 짐승 중에서 대장이래. 비늘 있는 짐승 중에서. 비늘 있는 짐승이 뭐냐면 뱀, 그 다음에 잉어, 뭐 이런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이 다 용이 돼요. 그런 애들이 다 용이 돼요. 용이 되는 거야. 다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과, 목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요즘은 이게 다 분류가 잘 돼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비슷하게 뭔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비늘 있는 애 중에서 최고는 용이고 그 용은 동쪽 푸른색 청룡. 근데 청룡보다 더 높은 용이 두 개가 있어요. 그건 이제 황룡. 그죠? 황룡. 그다음에 정룡, 빨간색. 그런데도 청룡을 쳐줘. 청룡을 쳐줘. 그냥 이 오행에서는 왜 푸른색 자기가 목에 동쪽에 배당된 거예요. 이건 동쪽. 그다음에 빨간색은 남쪽 화.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주작이에요. 주작하고 있네. 그 주작 아니고요. 주작 아니고 빨간 참새라는 뜻입니다. 불의 정령이에요. 불의 정령. 빨간 참새. 빨간 참새 봤어요? 빨간 참새 어디서 봤어요?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우리 태산 갔을 때 공자 그 사당에 갔었잖아. 곡부에 그 맨 뒤에서 공자 성적도라는 게 있어요. 공자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게 있었어요. 판화에. 거기에 보면 이 주작이 나와요. 빨간 참새가. 제가 기록에서 본 거는 딱 두 번 봤거든요. 공자 성적도라는 책이 그건 후대에 만들어진 아마 구랄 거로 추정을 합니다. 공자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작과 연결시키고 공자가 나중에 이제 북방의 흑제, 북방 하느님의 아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문 학파들에 의해서 다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기록에 나오는 것 중에서 빨간 참새를 봤다는 기록은 현장 스님 기록에 보면 당고종 이치의 자식이 임신했을 때, 애가 임신됐을 때 그게 이제 빨간 참새가 나르는 걸 현장이 보고 아들이라고 예언을 해요. 불기운이 있으니까 물어봐요. 황제가 아들이겠습니까? 딸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야, 그런 거 물어보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그 고대나 중세 승려야. 그리고 황제가 나한테 되게 잘해줘.
근데 궁금한 거지. 황제 입장에서 되게 궁금하지 않을까? 내 아들이 지금 때 마누라가 임신을 했는데 아들이겠습니까? 딸이 50대 50인데 야 이거 못 맞추면 좀 쪽팔린 거고 뭐 틀리면 아유 우리 스님이 별로 영험하지 않구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조금 가슴이 떨릴 것 같아. 응. 거기에 보면 어, 황궁으로 빨간 참새가 날아오는 거를 보고 그것을 길조로 삼아서 붉은색이니까 양기니까 아들입니다. 라고 찍었다가 맞았어요. 그래서 아유, 현장 스님도 내가 보기에는 딱히 기술이 없었던 거야. 아들이 다른지 뭐 볼 수도 없고, 이게 어, 뭐 이러고 있다가 그거 징조를 보고 이제 그게 이제 상징 해석이거든요. 꿈 얼마 전에도 누가 저한테 뭐 꿈 이런 거 물어보던데 그게 다 상징 해석이에요. 상징 해석 그리고 그 해석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배우면 대충 알게 돼. 대충 알게 돼. 그리고 제가 꿈은 어떤 꿈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깨고 났을 때 기분이 좋은가만 보면 돼요. 그리고 꿈꿀 때도 기분이 좋은가. 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전에도 잠깐 가르쳐 드렸었는데 무슨 뭐 똥꿈을 꾸면 뭐 돈이 들어온다. 이거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근데 그거는 진짜 유치한 상징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금하고 그거하고 색깔이 비슷하대. 그래서 그거야.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거 있었어요. 학교 이렇게 갈 때 똥차가 지나가면 뭐 재수가 있다는 둥, 뭐 그 다음에 길에 똥을 밟으면 뭐 운이 그때는 똥이 있었어. 그때는 있었어, 진짜. 그래서 그거 밟으면 뭐 이렇게 뭐 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그냥 그 색깔과 관련된 진짜 개뿔도 아닌 금을 못 봤나? 금하고 다르다. 금하고 색 다르다. 그 딱 그거밖에 없어요. 딴 거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발음이 돈이니까 한돈 할 때 돈이니까 돈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돼지 저금통에다가 넣으면 돈이 불어나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돼지꿈이 돈 들어온다. 그래서 복권을 산다. 못 들어봤어요? 어. 그래서 뭐 돼지가 한 마리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쎄가리로 들어온대. 꿈을 꿨더니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복권을 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돼지는 그냥 돈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예전에는 초상 이렇게 상여가 나가거나 안 그러면 운구 요즘도 그런 장례차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뭐 재수가 좋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초상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그거는 식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복이 있다. 참 진짜 세상 참 거지같지.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그 남의 장례식장에 가서 쬐끔 얻어먹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했겠어. 어, 어. 식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식은 먹을 복이고 녹은 녹봉, 녹봉. 쉽게 말해서 이제 월급도 되고 이제 좀 약간 취업과 관련된 것도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식록회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식복은 없는 게 낫지. 아유, 그건 살만 찌지 무슨 식복은 개뿔이 지금 뭐 먹을 게 없는 시절도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전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잖아.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었으면 밤새 안녕하십니까가 인사고, 밥 먹었습니까가 인사고, 음, 밥은 먹고 댕기냐? 그래서 이 주작이 빨간 참새요. 요게 참새라는 뜻입니다. 자기. 그래서 우리가 요 작자를 쓰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어. 요 작자입니다. 요 차는 사람들, 작설차. 참새 혀같이 이렇게.
작설차. 그런 거 들어보셨죠? 참새어 봤어요? 아, 못 봤어요? 어휴. 어. 옛날에는 참새어 보기가 쉬웠잖아. 우리 포장마차에 다 참새구이 있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잖아. 저는 어렸을 때 먹어봤어요. 포장마차에서 먹은 게 아니고 그냥 잡았어요, 내가. 옛날에 잡았어. 어, 그래서 잡아서 먹었었어. 어. 그래서 그때 또 관찰력 좋은 사람이 그 혀도 봤겠지. 나는 그때 먹기는 했어. 내가 혀는 잘, 아이, 이걸 이렇게 하고 봐야 되는데, 아유, 좀 안타깝죠. 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신선한 물이 좋기 때문에 신선한 차를 마시는 거고 중국이나 이런 데는 대업종이에요. 그리고 저는 대업종이 오히려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잎이 큰 거.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덜 여문 거는요, 그거 풀내나요. 그걸 볶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볶은 약간 그런 맛을 낼 뿐이지, 그게 덜 익은 거 풀내난다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런 차를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자꾸 입이 작은 걸 좋아하니까 중국에서 한국 사람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런 걸 하지, 중국 사람들은 잎이 막 이따시만 해요. 우려 보면 막 이만해. 예, 예. 그리고 어, 물이 좋은 데만 그런 우리식으로 그런 작설자 같은 걸 먹는 거고, 뭐 고구에 딴다 그래서 뭐 고구 전에 딴다 그래서 우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덜 익은 거예요, 덜 익은 거. 어. 그거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먹는 닭이 애가 아직 덜 큰 애라 가지고 맛이 없대. 좀 더 커야 맛있대. 영계인데 영계가 아니고 애기래, 애기. 음. 어.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커야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작이 고 작이에요. 그래서 빨간 참새 이렇게. 빨간 참새가 뭡니까? 빨간 참새야. 자꾸 이거를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봉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봉황 아닙니다. 예, 봉황은 봉이 있고 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가 순놈이고 이게 암놈이에요. 얘는 암수가 없어요. 주작은 어떻게 보면 정령이야. 양기가 무르익은 정령. 그래서 쟤는 암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별을 감별해 보면 간성입니다. 간성입니다. 봉황은 봉이 순놈이고 황이 암놈입니다. 그래서 황은 닭같이 생겼고 봉은 깃이 이렇게 쫙 있는 게 봉입니다.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순놈이 이쁜 거고 암놈이 안 이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암수를 같이 놓거든. 그래서 한 사람이 봉을 잡으면 한 사람이 황을 잡는다고. 그래서 나온 말이 봉 잡았다 하고 말짱 황이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황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꽝꽝 에라이 씨 이렇게 하는 거고, 봉 잡았다. 나는 좋은 거, 쉽게 말해서 좋은 패 잡았다. 이런 의미예요. 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종족 번식을 생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정령 같은 애기 때문에 어떤 기운이 뭉치면 딱 만들어졌다가 쓰러지는 애예요. 요정 같은 그런 애예요. 종자가 다릅니다. 공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공작은 그냥 인도나 이렇게 더운 데 사는 애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불사조 이런 애하고 또 달라요. 내가 이런 거 진짜 다 잘 알잖아. 또 이런 거 계속 찾고 보고 있으면 나중에는 본 거 같다. 본 거 같아. 익숙해. 익숙해.
그래서 중국 같은 데도 가도 이거 뭐 잘못 그렸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하거든. 야 이거 얘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잘못 그린 것 같아. 뭐 이렇게 아는 소리를 해요. 처음 봐도 계속 보고 있으면 친한 애 같아. 아 참. 이 봉황하고 용하고 이렇게 묶을 때도 있어. 그럼 용봉비무라고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춘다. 태평성대라는 뜻이야. 다 이렇게. 용이 높아요, 봉황이 높아요? 용이 높은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나라 국장이 봉황인 것도 불만입니다. 불만입니다. 청와대라고 하는 것도 불만이고, 청와대라고 하는 것도 불만이고, 다 좀 무식한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국장도 바꿔야지. 아예 차라리 그냥 저 주작으로 하든지 저런 거는 뭐, 이게 단위가 없으니까. 근데 끝발이 떨어지는 거를 놓으면 중국은 용이거든요. 우리가 기분이가 좀, 조금 그렇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른 걸 쓰면 뭐 유니콘을 써요. 이러면 뭐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뭐 좀 애매하지. 괜히 눌리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 놈들이 이제 볼 때는 저것들은 역시 시절이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 이게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이건 빨간 참새. 요거는 날짐승 중에서는 얘가 대장이에요. 여기는 비늘 있는 애 중에는 얘가 대장. 예. 그 다음에 서쪽에는 하얀색입니다. 흰색. 흰색. 그 다음에 여기에 백호. 그 다음에 이건 서쪽. 그래서 이거는 길짐승 중에 최고 대장. 길짐승 중에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러는데 재주 좋은 놈이 이긴다 뭐 이러는데 1대1로만 싸울 수 있다면 그 조건이 가능하면 호랑이가 덩치가 더 커요. 체급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대1로 싸울 수 있으면 근데 사자는 팀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호랑이가 뭐 접근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호 물론 왜 우리는 사자 얘기는 안 나오냐 모르니까 모르니까 뭐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몇몇 동물들이 있어. 뭐 코뿔소 그 다음에 뭐 사자도 떼거리로 하고 하면 뭐 코끼리 이 체급이 짱이라니까 하마 그 다음에 저 시베리아 곰 같은 경우는 추운 데 살아가지고 애가 등치가 막 뭐 엄청나게 나가 크더라고. 그냥 뭐 몇백 킬로 정도가 아니더라고. 그러면 호랑이하고 이제 해볼 만합니다. 해볼 만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 호랑이하고 곰하고 한 게 당군 신화잖아. 해볼 만한 거요. 그래서 뭐 그런 체급이 크면 무조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 중에도 체급을 키우는 분들이 자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검은색이고 색은 검은색 검은색 그 다음에 동물은 거북이 그 다음에 북쪽 이렇게 예. 그래서 현무는 검은 거북이라는 뜻이에요. 검은 거북이 예, 검은색 거북이 그리고 거북이는 껍질 있는 짐승 중에 최고래. 딱지 붙은 애. 근데 저 거북이는 사실 좀 유리합니다. 몇 놈이 없습니다. 뭐 천상갑 뭐 이런 애 몇 없습니다. 쥐며누리? 쥐며누리보다는 거북이가 아니 껍질 있는 애 뭐가 있어? 아르마딜로. 아니 껍질 있는 애가 별로 없다니까. 뭐 몇 놈 없어요. 다 따져봐야. 저 돼지눈이 좋지. 야 이거는 짱 먹기 길짐승 중에 짱 먹기 쉽지 않다. 그래서 날짐승도 이게 많잖아. 그리고 중앙에는 토고 요거는 중앙이고 황색이에요. 노란색. 그래서 황인종이 최고고
그 중에서는 성인이 최고래. 성인이 최고래. 이렇게. 이렇게. 요게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행. 그리고 요거를 아무 데나 다 갖다 붙여. 옛날 사람들. 어, 뭐 장기에도 붙이고 이름 계산할 때도 붙이고 뭐 이름 지을 때 장명할 때만 다 아무튼 오만 때만 다 붙여. 막 붙여. 그리고 요 십간에도 붙여. 그래서 요거를 목, 화, 토, 금, 수로 붙여. 두 개씩 잘라가지고 목이면 푸른색인 거예요. 그래서 가불이 들어가면 푸른 용의 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고 올해는 병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화 빨간색인 거야. 그래서 빨간 말의 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무슨 색이겠어요? 황이겠죠 이제. 그래서 뭐 노란 황금 돼지의 해라는 동 뭐 이런 헛소리들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헛소리. 근데 왜 헛소리라고 그러냐면 저거는 전통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저거를 저렇게 배속은 해놨는데 저걸 가지고 무슨 동물의 색을 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딱 한 경우가 있다. 그 백말띠다. 백말띠다. 백말띠는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요 금에 해당하는 경신 플러스 말띠면 백말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백말띠 팔자가 세다. 요즘은 좋은 겁니다. 요즘은 박한 양반이 그냥 뭐 이렇게 셧다나 완료가 내리고 하면 되는 뭐 이런 좋은 분들이에요. 그게 백말띠 원합니다. 백말띠 원합니다. 백말띠 좋은 거예요. 예전에 현모양처로 사주가 나오는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어요. 지금은 약간 그리고 예전에 도화살 이런 거 있으면 좀 안 좋다 그랬거든. 도화사가 이제 복숭아니까 복숭아꽃 그러면 이쁘거든. 옛날에 복사꽃 이래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인기가 있는 겁니다. 어, 어. 월살 이런 거 하면 이제 무당 뭐 이런 것도 화개살 하면 이제 승려가 된다. 뭐 이렇게. 얼마나 승려 비중이 높으면 그 살에 승려되는 살이 있어. 그리고 그게 있는 사람들이 약간 그 절 생활을 좀 체질적으로 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절에 있지만 자꾸 약간 절과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약간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이 일반 절하고 약간 다른 뭔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어.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안 좋다라고 뭐 도화살이 있어요. 그럼 뭐 물장사예요. 뭐 이렇게 뭐 야씨 뭐 큰 카페 하면 좋지 뭐. 감사하지 뭐. 어, 테라로사 주인이 도화살이 있나? 그 남자 아니요? 남자? 어. 아유.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게 있으면 다 인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주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그런 게 남자한테 있잖아. 그러면 좀 늦게 결혼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해. 일찍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바람 나다가 이혼한다. 근데 요즘은 그게 해당 사항도 없는 게 시작부터 워낙 뒤에 가기 때문에 옛날에 한 두어 번 갔다 온 뒤에 가는 택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작이 늦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결혼식 하려고 염색하고 들어간다고. 아니야, 신부도 염색하고 들어가. 무슨 놈의 그래가지고 애나 낳겠나. 아유, 이게 뭐 되겠나 뭐 이런 아니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 가보면 다 그렇잖아. 예.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이제 오행과 관련된 그런 쓸데없는 얘기. 그래서 뭐 붉은 말의 해 뭐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 그러니까 전체 다 관련이 있다. 그래서 동쪽에는 목이니까 흥인지문. 이게 인에 해당하거든. 그 다음에 남쪽에 숭례문, 서쪽에 돈의문, 인,
의, 예, 지 북쪽에 숙정문 홍지문 이래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중앙에 보신각 인, 의, 예, 지, 신 뭐 이래가지고 딱 맞추고 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맞춰놓고 살면 잘 사나 어쩌나 뭐 모르겠다. 그 뭐 기운을 어떻게 한다는 등 오만 썰들을 하는데 그 믿거나 말거나 한 게 되게 재밌는 게 어, 그렇게 해서 잘 살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금 미국같이 돼야 되죠. 근데 미국에 두드려 맞고 삥 뜯겨도 한마디도 못 하잖아. 유럽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꿈틀 하는데 우리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지금 나오잖아. 뭐 쪽도 못 쓰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불평등 조약이잖아. 현대판 불평등 조약. 야 500조를 삥 뜯어가고 뭐 관세를 15%로 낮춰줬어요. 이런 무슨 개똥 같은. 그럼 우리도 또 15%냐? 아니 우리는 됐고요. 우리는 됐고요. 삥도 뜯기고 관세도 맞은 거 아니요. 굉장히 불평등 조약이거든. 1900년대 초나 뭐 1800년대에 있었을 법한 불평등 조약인데도 더 맞을까봐 가만히 있죠. 더 맞을까봐. 우리만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일본도 가만히 있고요. 뭐 일본도 그래도 뭐 이유는 그린란드까지 뺏기게 생겼는데 우리는 뭐 영토 달라고는 안 하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어. 뭐 이런 또라이가 있나 모르겠어. 막 영토를 달래. 야, 나 이거 제국시대 이후로 처음 지금 나오는 거라서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어요. 음. 그러고 보면 푸틴이 양반인 거야. 푸틴은 전쟁으로라도 가져가지. 이거는 협박으로, 공갈 협박으로 이렇게 주든가 맞든가 뭐 이거를 그것도 적국도 아닌데 굉장히 재밌어요. 창의적인 분입니다. 창의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다 맞춰서 살았으면 우리가 미국같이 이렇게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작은데 어떻게 강해집니까? 영국 해냈죠. 네덜란드 해냈습니다. 한때 제가 이게 세계사를 봤을 때 진짜 대단한 나라는 네덜란드가 아닌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 진짜 조건 안 좋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한 세대를 풍미했었어. 그게 네덜란드 하면 우리가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화란이라고 불렸었고 난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난학. 네덜란드 학. 그리고 지금 남은 거는 이제 일본 카스테라. 그게 네덜란드 네덜란드입니다. 일본 카스테라 맛있다 이거 못 들어보셨어? 어. 대만 카스테라는 기름 넣는 거고 일본 카스테라. 어. 일본 카레 맛있나? 그거 옛날에 전쟁할 때 비타민 부족해가지고 야채 먹이려고 물 타가지고 했다는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렇다 치고 요런 게 진짜 잘 맞으면 우리도 미국 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됐죠. 그런데 왜 믿거나 말거나라고 얘기하냐면 효과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야. 왜? 상태가 좋았던 건 아닌데 나라가 안 망하고 더럽게 오래 가요. 뭔가 효과가 있긴 있어. 이렇게까지 무능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오래 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아니 세면 오래 갈 수 있는데 센 것도 아니고 비리비리한데 굉장히 오래 갑니다. 가늘고 진짜 길게 가거든. 안 망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종주국이 중국인데 중국은 저런 거 열심히 했는데도 다 200년 주기로 바뀝니다. 200년 주기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뭐 저는 뭐 이런 데에 대한 믿을 거는 아니라는 생각은 해. 그냥 재미 삼아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 사람들이 사주가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학이고 통계라고 제정신 아닌 소리죠. 지금도 그런 거 통계 못 냅니다. 근데 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사람이 통계 냈겠냐 그거? 지금도 못 내. 지금도 못 내.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쓸데없는 소리고, 제가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주보다 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어. MBTI. 이런 게 오히려 사주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널리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는 그런 정도 수준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왜 맞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활 쏴도 한 100번, 200번 쏘면 관중에 맞아. 중앙에. 제가 얘기했잖아. 이거 화살 이렇게 관역 쓰면 맨 안에 동글뱅이로 탁 있는데 그거를 정곡이라고 한다고. 그 정곡. 그래서 거기를 딱 맞추면 정곡을 찔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 한 200번 쏘면 나도 한 번 정도는 낼 겁니다. 뭐 몰라. 안 될 수도 있겠지. 그 된 사람이 떠드는 구조. 이게 무당도 비슷하고 대부분 다 비슷해요. 이 점쟁이들도 그렇고. 어, 기독교도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 안 됐을 때는 네 정성이 부족하고 너한테 문제가 있어를 강요해.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됐을 때 입을 닫아. 그리고 된 사람만 떠들어. 그래서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여. 하지만 실제로 검토해 보면 그냥 일반 천연으로 있을 것 같은 확률, 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전에 제가 그 얘기 해줬잖아요. 영국 BBC에서 다큐를 만들었는데 BBC가 다큐 잘 만들어요. 음. 그래서 파티마 성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 뭐 3대 성수 뭐 이래가지고 거기 이제 마리아가 애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게 이제 예언이거든. 그리고 저기를 뭐 가리켜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물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물 마시면 뭐 병이 낫고. 그래서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쪽 가면 거기를 또 가요. 근데 생각보다는 적더라고. 난 더 클 줄 알았어. 어, 그래서 가서 내가 그 물도 마셔보고 뭐 이렇게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BBC 방송에서 취재를 한 다큐를 만든 결과는 뭐냐면 파티마에 가서 이제 그걸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병이 나았나 어떻나 그렇게 다 조사를 다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난 그 다큐 보면서 되게 재밌었거든. 다큐 결과는 뭐냐면 어 그러니까는 병원 치료를 아예 안 받고,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같이 받으면 이게 이 물 때문에 나섰는지 기도를 해서 나섰는지 알게 보여. 이게 지금 애매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제외하고 그냥 치료되는 것만 봤을 때 계산을 이걸 빼고 이런 거 이제 헷갈리는 건 다 빼고 계산을 하니까 자연 치유 프로테이지 이상은 높지 않더라. 그러니까 자연 치유가 뭐냐면 뭐 암이 걸리든 뭘 하든 그냥 낫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유전자를 잠깐씩 변형시켜 다. 그래야 한 질병이 돌 때 인간이 우리가 전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가 똑같이 돌아도 어떤 놈은 연락에 쏟아녀도 안 걸리는 놈 있고 어떤 놈은 집에 숨어 있다가 4번 걸리는 놈 있고 모든 코로나는 다 맞아. 숨어 있다 다 맞고 막 활개치고 돌아다니는데도 까딱없고 그리고 걸려도 살짝 가는 사람 있고 걸렸다가 이렇게 약간 시체같이 됐다가 뭐 코가 안 돌아와요. 뭐 어디 뭐 어쩌다가 다시 좀 살아났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 맞잖아. 그게 이렇게 칭의를 주는 이유가 그렇게 변이들을 줘놔야 전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암이 걸려도 자연적으로 낫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막 유행을 했어. 그러면 인류의 뭐 예를 들어서 뭐 90%가 사라져도 그 10%가 또 다시 번식을 하는 거예요. 종족을 이어나가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 자연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조금씩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 치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자연 치유의 비율을 넘어서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냥 꽝이라는 얘기예요. 그 물 꽝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냥. 그리고 뭐라고 거기서 맨 마지막에 그 말이 너무너무 저는 인상적이었어.
맨 마지막에 다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감염 확률이 굉장히 높음. 어, 어, 병원도 아니고 뭐 격리돼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5만 대만 환자들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지들끼리 감염된다는 얘기예요. 지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아낌없이 나누는. 어, 예전에 실제로 흑사병 유행할 때 유럽이 절단난 게 그거거든요. 병이 걸렸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게 온 거야. 코로나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거지. 그렇게 해서 확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그들 살라고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했죠. 성당에 가서 기도를 했죠. 덕분에 전멸당했다. 싹 밀려버렸다는 거죠. 왜? 격리를 해야지.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 코로나 격리지요. 집합이 아니고. 근데 거기는 집합을 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덕분에 유럽이 그래서 유럽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한번 싹 쓸리고 나서 재편됐죠. 재편됐죠. 우리도 비슷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3만 부를 돌파할 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IMF 때 체질이 개선됐어요. 강제 정리가 된 거야. 그때 강제 정리를 안 했으면 정리 못했을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고통도 있었지만 그때 우리는 망했기 때문에 뭘 주장도 못하고 그냥 다 두드려 맞은 거야.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잘라야 돼. 뭐 안 그러면 뭐 연금을 줄여야 돼. 우리도 똑같아요. 프랑스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연금을 줄이지 않으면 나라가 뽀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연금을 누가 줄여? 어떤 정치인도 줄이지 못하죠. 저 줄이자고 하면 떨어지는데 뭐. 안 뽑아줘. 어. 그러니까 허경영이 지금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 노령연금을 100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처음에 허경영 나왔을 때는 저게 미친놈인가 이랬는데 예언자였죠. 예수야, 예수. 다 예언을 했던 거야. 지나고 보니까 다 그렇게 됐어. 그래서 외계에서 오신 분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하늘궁에 사시잖아. 야, 세상에 진짜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예언자야. 노스트라다무스였어. 이게 노스트라다무스는 좀 그러니까 정도령이라고 해야겠다. 정감록에 나오는 정도령. 격암유록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언서들이 몇 종이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들 하는 거.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이거 연금 개혁 어떻게 하면 하는지 아세요? IMF 맞으면 됩니다. 결국 IMF 맞고 강제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재수 없으면 저는 100%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을. 여러분은 이제 일찍 돌아가시면 안 보게 될 거고요. 늦게 참 이 나라가 진기한 나라입니다. 아유, 제가 진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도 보고 탄핵되는 것도 진짜 내가 야 탄핵만 3번 그렇다고 뭐 총 맞아 죽는 것도 봤지. 도대체 뭐 안 보는 게 없어요. 그러더니 IMF 이제 잘하면 나 때는 분명히 내 죽기 전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IMF도 2번. 씨. 진기합니다. 아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애를 안 낳는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어. 이게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해도 이 구조면 관계가 없어요. 밑에서 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같이 이 구조가 걸리면 이거는 빼박입니다. 이거 뭐 빼박입니다. 이거 누구도.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 동해안에 대왕고래 사업 꼭 성공해야 된다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안타깝습니다. 대왕고래 우리에게도 유전이 있다. 계속 파다 보면 뭐라도 나오겠지. 심층 해양수라도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고 그거 아니면 해법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그거랑 똑같은 거지. 저 예전에 그 가족 오락관 보면 그 폭탄 시한폭탄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지금 그 상황이거든. 다음 정부로 돌리고 다음 정부로 던지고 나 때만 안 터지면 되니까 지금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 지금. 아니 분명히 시간은 결정돼 있는 거야 사실. 그리고 조금 잘하면 몇 년 늦춰지는 거지 없앨 수는 없어. 그리고 프랑스가 그걸 하려고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고 프랑스도 IMF 맞으면 체질이 바뀔 겁니다. 우리도 IMF 맞고 그때 체질이 바뀌어서 우리가 3만 불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때 기업들이 안 좋은 것들이 다 털려 나가요. 아니 진짜. IMF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기업의 체질 개선에 있어서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IMF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막 불도저 같이 쫙 우리 한번 당해봤잖아. 뭐 속절없이 밀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은 해서 연금 개혁이 될 겁니다. 그 개혁의 결과는 뭐냐? 못 받아요 지금.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야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